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긴급특보 부동산 정책 대변화가 일어난다. 이건 제 예상입니다. 저는 이번 보궐선거가 있기 전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현 정권은 제가 작년부터 올해부터 신도시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신도시가 발표되었을 때 제가 단언했습니다. 이 신도시가 발표되는 날 이 신도시로 인해서 현 정권은 몰락할 것이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부정했습니다. 왜 신도시하고 이 정권이 무슨 상관이냐. 아니 국민들을 위해서 공급 늘려준다는데 이게 왜 정권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냐. 저는 분명히 언급드렸습니다. 이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각종 비리들이 등장하고 이 결과들이 결국에는 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졌습니다. 이 현 정권 여당, 정부 여당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정책 대변화의 깃틀이 보궐선거다. 저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국민의힘 압승을 했습니다. 민주당 참패.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오세훈 후보 18.3%, 박형준 후보가 28.25% 차이로 압승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고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이 됐다는 그 사실 이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1년짜리 시장입니다. 1년짜리 시장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큰 기틀을 다지겠어요. 그리고 1년짜리 시장이 지금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현 정부나 여당에서 봤을 때. 왜? 다음에 대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참패가 정부 여당이 가져오는 이 시장 참패는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기존에 우리가 신도시 발표가 없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압승을 했을 겁니다.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제가 현 정권이 몰락하는 계기라고 했었죠. 그리고 각종 비리들, 정부, 청와대, LH, 국토부 비리들이 다 드러나면서 이 정권이 몰락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보궐선거 참패가 됐고요. 그래서 이 보궐시장 참패가 된 부분이 결국에는 오세훈 후보가 박형준 후보가 시장이 됐다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 없다. 그리고 이 정책을 변화시키는 기조가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인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변화될 부동산 정책을 네 가지로 딱 봤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다 말씀드렸어요. 대부분의 유튜버라든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이미 이제 결정이 된 걸 들고 이제 신문기사 들고 가지고 설명하는데 저는 그런 방송 안 합니다. 네, 쪽팔려서 그런 방송 안 해요. 그래서 항상 몇 개월 전, 최소 몇 개월이라든가 1년 전이라도 미리 여러분한테 정답지를 드리는 방송이다. 그래서 변화될 부동산 정책을 제가 미리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예상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규제 일변도, 그러니까 규제만 일변도로 하는 현재 부동산 정책이 탈바꿈 할 것이다.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왜? 이거 탈바꿈 안 하면요 다음 대선에 무너집니다. 대선에 참패를 하게 됩니다. 현 정부 여당이. 그러면은 지금 있는 청와대 인사들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조건 여기서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처럼 뭐 증세를 하고 세금 올리고 공시지가 올리고 규제 일반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 부동산 감세 정책이 반드시 나올 거다. 올해 말부터 올해 좀 이제 대선이 되기 전에. 그리고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3번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대폭 세제 감면입니다. 이게 핵심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감세, 부동산의 증세가 아닌 감세 효과, 세율을 낮춘다거나 세금을 낮추는 효과는 1주택자들한테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의 2주택자는요 숫자가 얼마 안 돼요. 많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유권자로서 표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2주택자는. 그러니까 1주택자에서 이번에 돌아선 세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증명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오세훈, 박형준 후보 투표 결과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돌아섰습니까? 1주택자예요.
세금 폭탄 맞은 1주택자. 그러면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감면은 대폭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유를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부동산 정책은. 이유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 감세 정책이 나오느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감세 정책 얘기하는 사람이 저 혼자입니다. 보궐선거 하기 전부터 계속. 그리고 그 효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똘똘한 한 채 선호 집중은 계속 됩니다. 더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망이 없는 아파트 있습니다. 2개. 애매한 거. 그거 2개 가지고 있느니 조망 아파트를 한 채로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압구정 현대예요. 사람들이. 왜? 세제 감면도 앞으로 받을 수 있다는 기대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시세 상승이 어떻습니까? 애매한 거 2채 들고 있어서 애매한 2채가 시세가 못 오르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똘똘한 한 채 가서 사서 들어가서 시세가 쭉 올라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자산적인 이익이라든가 자산적인 배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무조건 똘똘한 한 채입니다. 네, 2주택자 세금 다 두드려 맞고 올라가지도 않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향후 변화되는 아파트의 패러다임은 대단지 중심의 학군지가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 비대면 디지털 코로나 시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뭡니까? 영구조망권으로 가는 거예요. 여행을 못합니다. 내 집이 여행지가 돼야 돼요. 내 집이 여행지가 돼야 돼. 학원 왜 갑니까? 학원 가긴 가죠. 그런데 그 수요는 계속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2의 코로나 한번 더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상상을 지금 초월합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 자체가 안 돼버립니다. 이제 한 번 더 코로나가 터지면은 저는 또 터진다고 봐요. 또 뭐 결론적으로 뭐 치사율은 떨어지지만 전염력이 강한 질병이 하나 또 나타나게 되면은 이거 이제 넘사로 되는 거예요. 한강 조망권 그리고 광안대교 영구 조망권 넘사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 박형준 후보가 이제 시장이 당선되고 규제를 다 완화한다고 하죠. 그 완화하는 것 중에 가장 수혜를 보는 단지가 서울에서는 압구정 현대고 부산에는 협진태양입니다. 결국에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한강 조망권에 대한, 한강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개성 있는 아파트를 만들자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네, 관광이라는 부분들과 같이 연계된다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천편일률적인 개성이 없는 아파트 35층 일률적으로 무슨 여기가 뭐 북한도 아니고 개성이 없는 아파트를 이 조망권을 다 버려놓는 겁니다. 이거를 경관을. 그래서 뭡니까? 서울에서는 한강변이고 부산에서는 어떻습니까? 관광지, 광안대교권. 네, 여기에 집중적으로 개성 있는 아파트. 그래서 한강변 마찬가지로 그래 광안대교 조망권에 있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는 대폭적으로 완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여기서 서울에서는 압구정 현대가 가장 1순위입니다. 수혜를 보는 곳이.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부산에 있는 협진태양 아파트. 여기가 수혜를 가장 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땅을 잠깐 보러 가죠. 땅을 잠깐 계속. 땅입니다. 땅 결국에는 저 둘 다 재건축 아파트인데 재건축에는 40년이 이미 넘어가면 건물에 대한 가치는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땅입니다.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는 건물에 대한 값이 없죠. 무조건 땅값인데 여기는 평당 거래가 땅으로 치면은 실거래가입니다. 네, 실거래가로 환산했을 때 공시지가는 아무 의미 없고 평당 8천이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협진태양 이 자리는 관광지, 영구조망권. 여기는 공시지가는 뭐 얼마 안 돼, 뭐 300만 원 얼마 안 되는데 실거래가는 평당 2억이에요. 땅을 보는 겁니다. 재건축 단지는 무조건 땅이에요. 건물 가치는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작죠. 세대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압구정 현대는 세대가 크죠. 땅값 자체가 실거래가가 2배가 넘습니다. 3배의 차이가 나는 게 여기에요. 3배가 더 비싸요. 협진태양이. 압구정 현대에 비해서. 땅값으로 비교하면. 그래서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지를 자꾸 제가 비교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게 보라는 겁니다. 뭐 사라 마라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네, 그리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 탄력 받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강변 35층 제한 완화할 것이다. 이거 박원순이 만들어놨습니다. 35층 제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아파트가 다 35층이야. 개성이 하나도 없어. 그 외국인들이 한강변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이제 관광을 합니다. 근데 깜짝깜짝 놀래요. 여기가 뭐 북한인 줄 압니다. 평양인 줄. 여러분들 평양을 가도요. 건물이 다 개성이 다 있습니다.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층수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한국을 와보니까 환장을 하는 겁니다.
모든 건물이 다 35층이야. 부산에서는 보시면은 관광지 보면은 뭐 광안리 해운대, 뭐 해운대는 좀 완화됐죠. 광안리 보시면은 그 좋은 땅에다 전부 층수가 60m입니다. 같은 모양, 같은 건물, 같은 색깔, 같은 층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땠습니까? 네, 여기서는 박형준 후보, 부산시장,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건물의 개성을 살리자는 겁니다. 건물의 개성.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용적률과 층수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겠다. 이 기조죠. 이 기조의 변화라는 겁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광안리도 마찬가지고요. 한강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민간 개발 풀겠다. 오세훈 당선 공공개발 급브레이크 걸리나. 공공개발 급브레이크 걸리죠. 사람들은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에 양질의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합니다. 누가 지금 공공에서 개발하는 임대주택 같은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거기 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공공자 들어가게 되면은 아파트 이제 폭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세훈발 주택규제 완화 최고 50층 한강 르네상스를 기획하고 있죠. 네. 그래서 동간 간격을 늘리고 층수를 올리고 용적률을 더 주자. 네. 이것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개성을 살리자. 마찬가지로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 뭐 다대포도 마찬가지고 특히 광안대교 영구조망권인 네, 대표적으로 60층으로 규제가 먹혀 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광안리 해안라인 쪽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파트가 들어선다면은 층수와 용적률은 대폭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세훈 시대 동력 잃은 이사 공급 대책 공공주도 공급은 저는 이거는 대부분 다 아주 좀 특수한 입지죠. 여기가 이제 공공이 아니면 개발이 안 되는 아주 특수한 입지적인 곳들을 제외하고는 공공주도는 거의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이거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개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하다,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서울도 부산도 문정부와 불편한 동거, 주택정책 상충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상충은 어차피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해도 결론적으로 1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1년이라는 이 선거를 앞둔 이 투표로 인해서 선거로 인해서 주택 정책 자체는 전체적인 수정이 돼야 되고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궐선거 참패 후풍풍, 네, 민주당 지도부 정책 쇄신 불가피. 저는 무조건 바뀐다고 그랬죠. 선거 되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공시지가 현실화를 내세우며 오늘 6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추진하지만 선거 결과를 놓고 계획대로 밀고 나가기 힘들다. 이거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미리 다 정답지 드렸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6억에서 9억 구간 주택 보유자도 재산세를 일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 그래서 정책 기조에 변화 줄 수도 있다.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다 욕합니다. 말이 되냐? 압구정인데 왜 지금 서울에서 1등이 되냐? 미리 다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평당 1억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압구정인데 이렇게 올랐어.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와서 뉴스 꺼내가지고 여러분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미리 정답지를 다 드린 사람, 저 유튜버는 저 같은 사람은 다 욕만 먹어요. 왜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동산 감세 정책 분명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또 욕먹어. 그리고 저는 이제 구독자 늘 수 있는 방송이 아닙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거든. 네, 압구정부터 시작해 협진태양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네? 지금 뭐 현 정권이 몰락하는 과정들 어떻게 되냐? 신도시 때부터 몰락한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과정이들이요. 감세 정책이 나온다고 그래요. 부동산 정책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구독자가 늘 수 있는 방송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미리 정답지를 다 주는 사람은 욕만 먹고 구독자 안 늘어. 그런데 나중에 신문기사 나와. 정답지가 이제 현실화돼. 그러면은 그 현실화된 뉴스거리를 두고 나서 설명해 주는 사람은 구독자가 30만 50만 명이야. 왜? 그 사람은 틀린 말을 한 적이 없거든. 이미 현실화된 거를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계속 그냥 욕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미 현실화된 거를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선도로 해야 된다. 선도. 부동산은 무조건. 그래서 오늘 대략적으로 요약해드렸습니다. 참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